네, 잘 쉬었습니까?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칭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카운셀링입니다. 카운셀링의 목적은 자원봉사자의 문제 해결을 돕고 업무 수행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시범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카운슬링은 자원봉사자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 증진 방법을 알아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질문의 사용이 있을 수 있는데 역량이 강화된 자원봉사자로부터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좋은 질문은 자원봉사 관리자가 의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셀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말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또는 책임감을 증진시켜줘,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카운셀링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카운셀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자원봉사 관리자의 자질을 본다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고요. 거짓말, 회피 등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 1차적 관심은 자원봉사자가 자신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모든 질문을 다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모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모른다고 답해도 됩니다. 너무 뭐 그렇게 강박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을 잘하네요. 사실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죠. 좋은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샌델 교수의 그 강의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강의 그냥 뭐 칸트의 철학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근데 뭐 교수의 강의는 뭐 좋은 강의였습니다. 근데 내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교수의 강의가 아니라 그 학생들의 질문이었어요. 강의가 끝마치고 나서 질문하러 했을 때 그 학생들의 질문이 너무도 날카로웠고 너무도 정확했고 그것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질문에 대해서 주고 답변한 Q&A, question and answer 이러한 훈련이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수가 강의하고 난 이후에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학생들에게 발표 수업을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발표하고 후에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질문이 안 나와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질문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자, 카운셀링의 과정은요. 문제의 확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문제의 확인. 문제의 원인에 대한 확인. 일단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를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문제가 발생했는가? 무엇이 문제를 일으켰는가? 어떤 요소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의 확인. 이 상황에서 대안은 있느냐?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어떤 가능한 시도는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대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고려해 봤는가? 그리고 대안의 예상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대안의 확인은요. 대안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 또한 대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경험을 통한 학습, 향후의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 재발 시에 어떻게 다르게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룬다. 그래서 카운셀링의 제공을 본다면 지시적, 일방적 의사소통 방식을 지향하고요. 역량과 임파워먼트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는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활용 가능한 대안을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찾아내고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고도의 카운슬링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카운셀러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너무 좋은 거죠. 사실 뭐 저는 상담 교수이기 때문에 상담을 가르치기 때문에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여기 보시면 지시적 일방적 의사소통 방식을 지향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물론 지시적 상담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은 내담자라고 하거든요. 내담자로 하여금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석해서 찾아내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담의 가장 좋은 겁니다. 지시적 상담이 아니라 그것으로 스스로 파악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노력을 찾아내고 자신의 생각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이게 고도의 카운슬링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 훈련 후 점검사항 및 훈련의 중요성, 훈련 방법의 선택과 적용,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특성과 고유한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원봉사 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관의 관계가 변화될 때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훈련 방법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훈련이 필요할 때마다 그건 실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 경험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한 질문들입니다. 특별히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지요?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그 질문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새롭게 알게 된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당신의 능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는 겁니다. 방금 내가 그 시험 문제를 낸 게 그거잖아요. 특별히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가? 대부분 상담을 시간 때우기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시간 때우기만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이것을 낸 것은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부분 그렇게 시간을 채워서 그냥 자원봉사 시간만 채웠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질문해 보라고 하는 거죠. 질문해 보라.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자원봉사자, 훈련의 기회를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지식, 기술, 정보, 원조를 제공받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자원봉사 관리자. 훈련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수를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보시면 자원봉사 관리자의 의미와 역할입니다. 조력자로서의 자원봉사 관리자.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은 슈퍼비전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의도되고 계획된 결과를 성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직접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자원봉사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죠. 원조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돕는 업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일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화를 돕는 환경의 창출.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는요. 자원봉사자들을 더욱 자율적이면서 더욱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역량 강화의 기법으로 본다면 자원봉사자에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권한 부여와 관련된 딜레마로는 자원봉사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원봉사 관리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동기화를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자들은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자원봉사자들을 통제하는 것,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원봉사로 왔습니다. 이제 봉사로 왔습니다. 그 자원봉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언뜻 드는 생각이 자원봉사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하러 온 사람이니까 정직원이 아니니까 단지 그냥 뭐 1시간이든 하루든 반나절이든 일주일이든 뭐 봉사하러 온 사람이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돼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정 부분 그 시간만 있다가 가면 돼 라고 여러분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자원봉사자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자원봉사자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 스스로 어떤 역량이 뭔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시간.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는 일단은 이 사람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로 왔기 때문에 이 봉사로 온 사람이 그래도 그 봉사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원봉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 월권을 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효과적으로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통제만 하다 보면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좋은 자원봉사 관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 동기화를 돕는 환경의 창출. 여기 이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고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주체 업무 결정 이렇게 쭉 있고
자원봉사 동기화 창립 투입 정도 있고 기관의 제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동기화를 돕는 동기화는 스스로 일하게 돕는 환경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동기화인데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1단계에서는요. 자원봉사자 주체의 업무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자원봉사자의 동기화 혹은 창조적인 투입 정도가 굉장히 높겠죠. 스스로가 업무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관은 그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굉장히 낮죠. 근데 2단계는 자원봉사자 주체의 업무 결정 더하기 슈퍼바이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때에 따라 업무 내용과 성격을 수정하는 것도 있는 거죠. 주체가 업무를 결정하는데 슈퍼바이저에게 아까 자원봉사 관리자에게 보고만 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 높죠. 왜? 자원봉사자 주체가 주체적으로 업무를 결정하는 거니까. 기관의 제한 정도도 여전히 낮죠. 근데 3단계로 가면 자원봉사자 주체적인 업무 결정 보여서 슈퍼바이저가 승인해줄 때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제 슈퍼바이저가 하라고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자원봉사자의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버립니다. 또 기관이 제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해줘야 승인을 해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기관의 제한 정도는 높아지는 거죠. 4단계로 본다면 관리자 혹은 슈퍼바이저 주체 업무 결정 권한 및 책임 완전히 이제 관리자가 슈퍼바이저가 모든 것을 이제 권한을 가지고 하고 책임도 그게 지는 겁니다. 당연히 자원봉사자의 동기화는 아주 낮아지겠고 기관의 제한 정도는 상당히 높아지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봉사의 대부분은 뭐냐면 학교가 자원봉사 실적 점수를 내기 위해서 그냥 자원봉사자의 동기화 이런 건 필요가 없고 딱 그냥 대부분 4단계예요. 관리자 혹은 슈퍼바이저 주체의 업무 결정 권한을 책임하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자원봉사자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난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시간만 때우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뭐 특별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동기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또 동기화 될 수 있죠. 맞아요. 그냥 봉사 점수 따면 돼. 그것도 일종의 동기화죠. 그러나 정말로 어떤 창조적인 뭐 그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우리 김천대 같은 마일리지에 따면 되는 거니까 전혀 뭐 그것만 따면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동기부여와 자기 업무 결정 권한에서 보시면 업무 결정 욕구 충족의 부정적인 표출 4단계 관리자 혹은 슈퍼바이저 주체 업무 결정 권한 및 책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의 태업 형태나 좌절과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기도 한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봉사로 가고 막 그냥 짜증내고 그런 거죠. 많은 거예요. 이런 거죠. 바람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도록 1 내지 3단계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그래도 최소한 자원봉사자가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권한 부여의 예외 본다면 자원봉사자 업무에 처음 하여 훈련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응급상일 때는 당연히 권한 부여가 제외가 될 수가 있죠. 최소한 3단계 이하의 관리 수준의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자기 업무 결정 권한의 단계적 확대로 본다면 자원봉사자의 노력을 통해 올라서는 사다리 4단계를 제외하고 3단계에서 2단계로 그 경우에 따라 드물긴 하지만 2단계에서 1단계로 점차 권한을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래야지만이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원봉사자로서 업무 시작 시 새로운 자원봉사관리자가 슈퍼바이저 업무를 맡게 될 시 자원봉사자의 제안을 때 자원봉사 관련 수용, 거절, 수정 등을 요구하고 바람직한 일을 배울 수 있다. 자원봉사자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우려가 줄어들 때 2단계로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 업무 진행과 예상 결과에 대한 사전 보고 필요가 없다. 정기적 보고 의무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동기부여하라. 그리고 자기 업무 결정 권한을 점점 더 위험해주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와 자기 업무 결정 권한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염려와 결정 권한 부여 반비례적 관계에서 2단계 수준 초기 자원봉사 관리자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업무 수행 점검하고 잘못될 시 3단계로 하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 잘 될 시 점차적으로 점검 수준 높일 필요고 순금 수준 낮춰줘서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죠. 드물지만 1단계 수준으로 적응할 시점에 이르기도 한다. 업무에 대한 점검이 완전히 사라진다. 1단계 수준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으로 아주 드문 일인데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하는 경우 업무 수행과 목적 달성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관리 수준에 따른 점검은 자원봉사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수준의 책임성에 수반되는 업무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고 자원봉사 관리자는 각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관리 권한을 갖게 되는지를 결정을 알려줘야 하고요. 자원봉사자 업무 결정 권한 수준 결정의 기준은 자원봉사자가 어려움 없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원봉사 관리자의 염려와 불안의 정도 이런 것들이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점검 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 오셔서 적으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